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풀어드릴 내용은 이제 확률과 통계 그 첫 번째 순열과 조합 시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듣는 것이 조금 좋겠죠. 그렇죠. 순열과 조합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대표 문항이에요. 자, 학생 4명과 선생님 4명이 학생 4명과 선생님 4명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4명, 선생님 4명 구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구분이 있죠. 그죠?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 4명 무섭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구분이 있다는 것조차는 일단 파악하고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에 따라 원탁에 둘러하는 방법과 원탁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깔아주는 거는 뭐야? 원순열로서. 그치? 맞아? n-1 팩토리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됐죠? 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 원순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가족권. 학생 4명은 이웃하여 앉는다. 자, 이웃한대요. 그쵸? 하나로 묶어놓고, 자, 이웃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로 묶어놓되 마지막에 이 묶음 안에서 4명이서 줄 서는 경우를 꼭 고려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선생님 2명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특정한 선생님 2명이죠. 특정하다고 하니까, 그쵸? 얘네들은 뽑아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한 2명만, 맞아?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2명을 빼고 일단 원탁에 앉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특정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4명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래서 특정한 선생님을 A, B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좀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탁에 일단은 떨어져 앉을 애들 말고 칸막이처럼 앉히는 게 C, D 앉히신 다음에 학생들 4명 묶음을 하나로 봐서 요 3개를 원탁에 일렬로 앉히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3개의 구성을 원탁에 일렬로 앉힐 거니까 이 팩토리얼이 제일 먼저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명이 자리 바꾸는 거 뭐? 4팩토리얼 가지를 일단 곱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원탁에 특정한 선생님 2명과 그쵸? 4명의 학생들을 이웃하게 앉혔으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본다 그랬죠. 그럼 자리가 하나, 둘, 3개가 발생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A, B, 뭐 A, B 혹은 뭐 B, A를 집어넣어 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이웃하지 않는 거 이미 있는 사람들을 칸막이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뭐라고 하면 돼?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 세워주시면 되겠죠. 3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4팩토리얼 24 곱하기 3이 6이니까 12 곱하기 24 됩니까? 그럼 240에 448. 288가지? 그쵸. 288가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봅시다. 여러분, 대표 문항이에요. 자, 1번부터 99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중에서 자, 지금 서로 다른 카드가 총 999장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숫자 0을 포함하지 않은 수가 적힌 카드는 모두 몇 장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물어볼게요. 숫자 0을 포함하지 않은 수가 적힌 카드. 0이 없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구성이 뭐부터 뭐까지만 1부터 9까지만 이루어진 거죠. 맞아?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자리인 경우는 몇 가지? 9장 있죠? 9장이죠. 1, 2, 3, 4, 5, 6, 7, 8, 9.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자리 숫자 확인할 겁니다. 2자리 숫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말하면 1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 몇 개? 9개. 10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도 9개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중복 순열로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9 곱하기 9 해서 얼마? 81가지. 그죠? 0이 없는 거 몇 개? 81개. 2자리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자리 숫자는요? 3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죠? 전부 다 뭐로 구성시키면 되는 거야? 1부터 9까지. 중복 순열 이야기죠. 따라서 9 곱하기 9 곱하기 9니까
729인가요? 맞습니까? 729 맞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819장?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막상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쵸? 전부 999가지 경우에서 0이 들어가 있는 걸 빼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지는 문제긴 합니다, 얘는. 그래서 중복순열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장에서 이런 걸 풀 때, 선생님, 저는 0을 빼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는데, 빨리 하시면, 얘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사실 그냥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지만, 요거는 사실 중복순열로 푸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은 문제.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가 되게, 선생님, 이거 풀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풀면서 재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막, 재밌다. 애들 못 풀겠다. 이러면서 막 풀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12번 대표 문항이고 빈출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자, A, B, C, D, E, F, G, H의 8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였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8명이 들어온 순서의 결과로 가능한 경우에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B는 D보다 빨리 들어오고 D는 F보다 빨리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B가 들어오고 D가 들어오고 F가 들어온대. 그죠? 이 사이사이에 누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B, D, F를 놓고 보면 B, D, F가 순서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개가 고정적인 순서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 봐야 돼. 이걸 그냥 한 문자로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BBB로 보고, BBB는 어차피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해주면 자리 바꾸는 경우를 다 빼버리죠. 얘네들은 BDF라는 순서가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바라보는 것이 일단 아이디어로서는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AG, H보다 빨리 들어왔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C라는 놈은 무조건 AG, H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 네 개를 같은 문자로 봐줘야 되긴 하는데, 그죠? 그런데 C는 맨 앞에 있지만 얘네 세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마지막에 순서가 바뀌는 걸 고려해 주는 건 해야겠죠. 맞아요. 따라서 잘 봐. 자, 우리는 총 8개를 나열할 거죠. 맞아? 그러면 요 세 개를 그냥 한 문자 X로 보고, 요 네 개를 한 문자 Y라고 보자면 우리는 X, X, X 3개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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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4개를 나열하는데 여기 하나가 없어. A, B, C, D, E가 없죠. E까지 총 8개를 나열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8팩토리알을 뭘로 나눠줘요? 4팩토리알, 3팩토리알. 그쵸? 4개, 3개. 그죠? 3팩토리알, 4팩토리알.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nd 마지막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었죠. 이건 고려해 줘야 되죠. 왜냐면 C만 순서가 정해진 거지 이 세 개는 뒤에서 순서는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뒤에선 3팩토리알을 한번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는 스킬인데, 자, 이거 좀 꼭을 몇 번 하는 거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잘 봐.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알 그 다음에 뭐야?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은 성질을 갖고 있죠. 맞니?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한 것이 위에 와 있을 때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약분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 얼마야? 7이죠? 그러니까 8은 앞으로 빼버리고 7 컨비네이션 4 또는 3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데, 컨비네이션은 작은 걸 계산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꿔주시고 3팩토리얼이 6이죠. 맞아? 그렇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73, 35 곱하기 6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70 곱하기 24 이렇게 계산할까?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이 14. 그 다음에 74, 28. 그래서 얼마? 1680까지. 됐어요? 1680까지가 답이다. 자, 컨비네이션 스킬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유형 문제예요. 신유형 문제. 자, 봐봐. 16번인데 다음 그림과 같은 비행장에 비행정이 출동을 대기하고 있고요. 비행정이 총 8개가 보이죠. 자, 비행정은 좌측과 우측, 그쵸? 신호등에 따라서 출동을 하는데 파란색 불이 켜지면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 쪽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불이 들어오면 얘가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비행기 번호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1, 2, 3, 4, 5, 6, 7, 8번이라고 하자면 출동 순서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가겠죠. 맞아? 그런데 어떤 순서는 나올 수 없을까? 출동 순서가 3번이 제일 먼저 출동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동할 수 있는 건 4번 아니면 1번이라는 얘기죠. 5번 아니면 8번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고, 자, 한 대의 비행정이 출발하면 모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죠.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죠? 자, 1부는 4개 신호등 중 어느 한 개의 파란색 불이 켜진다. 이 비행장에서 대기 중인 8개의 비행정이 출동하는 순서만을 생각한답니다. 이해돼요? 순서만을 생각한대. 자, 순서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야? 번호만, 나가는 번호만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좌측이냐 우측이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잘 봐. 요 1, 2, 3번 순서로 빠졌을 때 순서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1번이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걸 다 따지려고 그러면 사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순서만을 따질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비행기가 왼쪽으로 나갔냐 오른쪽으로 나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마지막 비행기는 어차피 그냥 나가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때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순서를 먼저 잡을 때 불은 위에서 켜지거나 아래에서 켜지거나겠죠. 맞아? 그러니까 위아래 순서를 먼저 잡아줄 겁니다. 자, 위에서 한 대 나가거나 아래에서 한 대 나가니까 위아래 순서를 잡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일까? 위, 아래. 위에 4개와 이것들이 되게 잔인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구만. 피식해줄 법도 한데 위에 4개, 아래 4개 잔인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위에 4개, 아래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순열이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에 대한 경우의 수기 때문에 총 8팩토리아를 뭘로? 4팩,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위와 아래를 8번 나열하는 거.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몇 번 들어와요? 8번 들어올 겁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죠? 그런데 총 몇 번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6번만 생각하면 돼요. 왜? 마지막 비행기는 위에서 마지막 비행기, 아래에서 마지막 비행기는 좌측, 우측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 자, 비행기가 4대 있을 때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건 왼쪽 불이 들어오면 왼쪽에서 하나를 잡아주는 거고 오른쪽 불이 들어오면 오른쪽에서 순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3대가 빠져나갈 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나가는 순서를 결정해 주게 돼요. 그죠? 방향과는 관계없이 나가는 순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것부터 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2의 3승, 2의 3승 요렇게 8가지를 2번 곱해주시면 돼요. 그쵸? 위에서 좌우 결정되는 거 8가지. 그래서 아래에서 좌우 결정되는 8가지. 왜 4번 곱하지 않는다고요? 마지막 비행기는 왼쪽, 오른쪽의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뭐로 볼 수 있어? 4 더하기 4는 8이니까 8 컨비네이션 4고요. 그죠? 그 다음에 88에 64. 자, 8 컨비네이션 4는 70이죠. 자, 6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480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그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뭐야? 위아래를 결정할 때, 위와 어느 순서, 위아래를 먼저 잡을 때, 위아래를 잡는 순서가 총 70가지가 나오고요. 그죠? 그럼 위에서도 순서를 만들 수 있었죠. 좌우를 가지고 순서를 결정하게 되니까 좌우를 결정하는 거 3번. 왜 3번이라 그랬어? 한 번은 맨 마지막 거는 좌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출동하는 순서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좌우, 위에 거 좌우 3번 결정, 아래 거 좌우 3번 결정. 이게 나가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다. 그죠? 마지막 거는 마지막에 나가니까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 됐죠? 4480까지가 답이다. 됐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문항 17번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체스판에서, 자, 여기 A가 있죠. A에서 출발하여 검게 칠한 영역은 지나지 않고, 자, 검게 칠한 영역이, 선생님이 이거 지금 색반전을 했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이 검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 영역은 지나지 않고 검은 영역만을 통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대각선 방향으로만 이동하여 B까지 가는 도중에 PQ 중 어느 한 곳만 들러서 가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A에서 B를 갈 때 P를 지나면서 가는 경우가 이만큼 있을 거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Q를 지나면서 가는 경우가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P, Q 중 한 곳만 들린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는 P만 지나면서 가는 거랑 Q만 지나면서 가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주의하셔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첫 번째,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따질 겁니다. 자, 최단 경로는 사실 생각해보면 A에서 Q 방향으로 가는 거고 대각선만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만 나열하시면 돼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 또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만에 가게 돼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아래로 대각선 몇 번 써야 돼요? 4번. 다시. 자, 아래로 대각선을 한 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위로 대각선을 한 번 쓰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든 똑같아요. 변하지 않죠. 위에서 쭉 내려오든 가다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든, 그지? 내려가는 대각선과 올라가는 대각선은 총 5번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거 뭡니까? 5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5컴비네이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5가지. 5컴비네이션 1이니까 5가지고 곱하기죠. 맞아?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거죠. 자, P에서 B로 가는 것도 고민하지 말고 잘 봐. 그냥 P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 6, 7, 8번 만에 가죠.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 7, 8번 만에 가요.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는 대각선을 몇 번? 4번. 일로 올라가는 대각선을 몇 번? 4번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8컴비네이션 4가 됩니다. 8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이해돼요? 8컴비네이션 4 얼마? 70가지가 돼요. 얼마예요? 여기서 총 350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에서 똑같이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따질 건데, 이제는 좀 어렵지 않죠? 자, 생각해봐. A에서, 지울까? 네, 지워줄게요. A에서 먼저 Q로 갈 거야.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갈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 그죠? 그러니까 우리 7 컨비네이션 3 하시면 돼요. 여기 7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3이니까 얼마? 그쵸? 35가지. 그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갈 거예요. Q에서 B로 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맞니? 그럼 뭐죠? 그쵸? 6 컨비네이션 2. 얼마? 15가지? 맞아요. 그치? 계산하면 얼마? 350에 5, 25, 3, 5, 17 얼마? 525가지. 그죠? 동의 가능할까? 525가지. 맞죠? 그런데 뭐는 빼야 돼요. 뭐는 빼야 돼? 중복되는 부분. A에서 P 갔다 Q 갔다 B 가는 경우. 자, 그래서 세 번째 잘 봐. A에서 P 갔다가 B 갔다가 Q 갔다가 B 가는 거. 자, 이거는 진짜 다시 계산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이거 다시 계산하면 진짜 바보야, 바보. 왜냐면 위에 다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예쁘게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A에서 P 가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P에서 Q 가는 거 1가지밖에 없어요. 최단 경로. 그지?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거 15가지 정해놨잖아. 그래서 75가지가 나와. 자, 그래서 잘 봐. 이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틀릴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75를 한 번 빼면서 틀릴 것 같았어. 그쵸? 몇 번 빼야 돼요? 2번 빼야 되죠. 왜냐면 선생님 말이에요. 순수한 P니까 350에서 겹치는 거 한 번 빼주고 순수한 Q 그러니까 725에서도 75 한번 빼주시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는 두 개 더하면 얼마? 875에서 75를 2번 빼주면 되니까 150을 뺄 거죠. 따라서 얼마? 725가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대표 문항이에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 서로 다르대.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문제를 한 번씩 적어보면서 A라는 주머니, 그 다음에 B라는 주머니, 그 다음에 C라는 주머니. 이름이 있으니까 다 다른 거죠. 구분이 이미 있습니다. 자, 주머니에 빨간색 볼펜 2개. 그죠? 빨간색 볼펜이 2개 있대. 빨간색 볼펜 2개와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5개. 파란색 볼펜이 5개인데 볼펜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답니다. 같은 색깔끼리는 빨간 거와 파란 거에 대한 구분만 있지 똑같은 거. 자, 이때 빨간색 볼펜 2개는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일단 그지? 그 다음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그러니까 빈 주머니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이거 중복조합 같은 얘기인데 빈 주머니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활용으로 넘어가면 뭐야? 정수해의 개수 혹은 자연수해의 개수의 차이와 같죠. 한번 깔아주고 시작을 할래? 아니면 그냥 시작할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빈 주머니가 없다는 얘기는 자연수해의 개수와 같죠. 하나씩 일단 다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렵고 대표문항으로 나왔다는 건 일단 빨간 거를 먼저 깔아놓고서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합시다. 빨간색은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머니 2개를 뽑아서 빨간 걸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주머니를 컨택하는 경우, 그쵸? 3 컨비네이션 2고, 그죠? 빨간 거 넣었죠. 그럼 나머지 거에는 당연히 뭘 하나 집어넣고 가는 거야? 파란 걸 하나 깔아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2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파란색을 이미 여기다 하나 넣어놓고 출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쓰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4번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쵸? 우리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만 결정하면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끝났어요. 그치? 자,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 3이죠. 3H4는 더한 다음에 하나 뺄 거니까 6 컨비네이션 4인데 2라고 봐도 되겠네.
그치? 따라서 3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는 얼마? 15. 그죠? 따라서 총 45가지라는 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 헷갈리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내신에 나와서 상당히 어려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선택에 있어서 빈주머니가 없다. 이 얘기는 뭐야? 일단 하나씩 다 채우고 시작한다. 자연수의 해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빈주머니가 있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활용적으로 봤을 때 뭐야? 음수가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죠? 0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니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이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좋아요. 22번 서술형이라고 돼 있죠. 자연수 n에 대해서 ABC는 3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2보다 큰 자연수 ABC의 순서상.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 n이야. 그러니까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놈이 3을 n번 곱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때 2보다 큰 자연수 ABC의 순서상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ABC는 일단 최소한 제일 작아봐야 뭐야? 3인 거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B와 C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야? 3을 몇 개로 곱해져 있느냐, 3이 몇 개 곱해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ABC 순서상의 개수가 36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3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복조합. 그죠? 뭐야? n-3h. 아이고. 뭐야? 미안해요. 그러니까 3을 일단 3번 곱한 건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을 하나씩은. 그래서 3을 하나씩 깔아주고 나서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뽑으면 돼요? n-3번 뽑은 것이 36이다. 이런 얘기겠죠. 뭐. n번 중에서 3을 하나씩은 나눠줬으니까 n-3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곱하기고. 맞죠? 그러면 선생님 이걸 k라고 놓고 풀었네. 그죠? 그래서 3 더해서 하나 빼면 n-1. 그래서 n-1 컨비네이션 뒤에 거 n-3인데 뭐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n-1 컨비네이션 2로 풀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n-1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것이 얼마? 36. 그렇죠? 따라서 n-1 곱하기 n-2가 뭡니까? 72. 8, 9, 70이니까. 얘가 9, 얘가 8이면 돼. 따라서 얘는 얼마? 1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됐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29번 대표 문항입니다. 자, 집합 A는 1, 2, 3, 5, 7이야. 좀 특이하죠? 1, 2, 3, 4, 5도 아니고. 그죠? 1, 3, 5, 7도 아니고. 1, 2, 3, 5, 7이네. 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A에서 A로 해가는 함수의 개수는. 자, 가조건 보니까 f1은 3이래. 그죠? f1은 3이고. 나조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이고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대응해야 되는 x값은 1, 2, 3, 5, 7 총 5개가 나와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역을 만들 건데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고 하는 거니까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인 걸 생각하면 돼? 하나일 수는 없죠. 그죠? 왜? 하나라면 3이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3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치역의 총 합이 10인데 얼마? 개수가 2개인 거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럼 치역은 무조건 뭐뭐 나와야 돼요? 그렇지. 3과 7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F1이 지금 3이니까 나중에 2, 3, 5, 7이 고르면 되죠. 맞아?
뭐 중에 고르면 돼? 함수값을 3, 7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맞아?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2가 고를 수 있는 거 뭐? 3, 7 중에 하나. 3이 고르는 것도 3, 7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는 빼줘야 돼요. 왜요? 다 3이 되는 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5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 개수가 이제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 3개이려면 3이랑 뭐 있어야 돼요? 3이랑 합이 10이려면 1, 6이거나 2, 5거나. 그죠? 2, 5밖에 없죠. 3, 2, 5. 맞습니까? 3, 2, 5. 여기가 이제 원소가 3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4개일 수도 있나? 그쵸? 4개의 합이 10이 되려면 1, 2, 3, 4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다시. F1이 뭐니까? 3이니까. 그쵸? 우리는 뭐 할 거야? 3개씩 4번 곱할 거야. 그래서 81인데, 일단은. 맞아? 81이죠. 그러면 81에서 하나는 뺄 겁니다. 뭐에 몰빵되는 거? 3에 몰빵되는 거. 얘가 지금 3을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2개에 몰빵되는 건 뭐야? 3, 2에 몰빵이 되거나 아니면 3, 5로 몰빵이 된 그런 두 가지 경우만 또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 2에 몰빵되는 경우 몇 가지? 구해놨나? 15가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3호에 몰빵되는 경우도 몇 가지? 15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선 50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위에 구해놨잖아. 두 가지. 따라서 50에다 15 더하니까 얼마? 65가 답이겠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4번 1등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어렵겠죠. 자, 집합 x는 x바 x는 4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1, 2, 3, 4가 원소겠군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 y는 y바 y는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y라는 놈의 집합은 그냥 써보면 1, 2, 3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14, 15까지 15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뭐 이런 거 모르진 않겠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이때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그죠? fa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다 fa 플러스 a를 성립한다.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우리 일단은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죠?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니까 a가 언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풀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2는 크거나 같으면 되죠. f1 더하기 1.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f2는 f1보다는 적어도 하나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무조건 하나는 커야 된다는 얘기. 같은 값을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은 2를 대입할 거니까 F2보다는 무조건 2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F4는 이게 마지막이네. 그죠? F4는 커야죠. 뭐보다? 그렇지. F3보다는 3만큼 커야 돼. 최소한.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 연속하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 F4 이렇게 놓고 어쨌든 F1보다는 F2가 크고 F2보다는 F3이 크고 F3보다는 F4가 큰 거잖아. 그러면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15개의 세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우리가 찾는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죠? 잘 봐. 그래서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 라고 할까? 아니죠. 이렇게 합시다. A에 들어가는 숫자, B에 들어가는 숫자, C에 들어가는 숫자, D에 들어가는 숫자, E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를 총 몇 개로 보면 돼요? 지금 4개의 숫자잖아. 15개의 숫자에서 4개를 썼으니까 둘, 넷, 5개에서 그쵸? 숫자에 채우는 거야. 숫자 R을 채워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가 여기 2개가 골라지면 얘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3이 되는 거죠. 2개 하나 골라지면 1, 2, 3, 4,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15개의 구수를 쫙 맞춰 놓으면 얘가 몇 번째, 얘가 몇 번째, 얘가 몇 번째, 얘가 몇 번째 숫자일까를 고민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 5번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뽑으면 됩니까? 11번 뽑으면 돼. 이해돼? 그런데 11번을 다 뽑으면 안 되는 게 얘는 무조건 하나 갖고 출발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없어도 되지만 얘는 하나 갖고 출발해야 돼. 왜? F2보다는 F3이 2개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얘가 필수적으로 하나는 깔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F3과 F 사이의 징검다리는 몇 개가 깔려줘야 돼? 일단 필수적으로 2개는 깔려야 돼요. 얘는 안 깔려도 되고. 왜? 하나만큼부터 커도 된다고 했고, 얘는 하나만큼 큰 거고, 여기서 2개만큼 큰 거고, 그러니까 하나, 둘 가야 되고, 여기서 3만큼부터 커야 된다니까. 하나, 둘, 셋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게 몇 개야? 11개가 아니라 3개 깔아놓고 8번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더한 다음에 1 빼면 얼마? 12 컨비네이션 4라고 계산이 되겠죠. 맞나? 계산해 볼까요? 12 컨비네이션 4. 그러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까지인가요? 4개.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총 24로 나누시면 되겠네. 그죠? 자, 약분 얘 2죠. 이 10은 약분 안 하는 게 센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2분의 990까지 얼마? 495가지가 됩니까? 돼요? 총 495가지의 세팅이 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았죠. 충분히 1등급 문제라고 할 법한 이야기. 됐습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문항 35번 볼게요. 잘 봐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2x 3승분의 1의 전체 n제곱의 전개식에서 잘 봐요. 0이 아닌 상수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걸 좀 해석해 봅시다. 아무튼 0이 아닌 상수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정할 때 상수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0이 아닌 상수항. 상수항이 0이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상수항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려면, 그쵸? 상수항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x의 0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x의 0승이 나와줘야 돼. 그럼 x의 0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x의 제곱이고 얘가 x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조합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상수항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갑시다. 자, 그러면 n번 중에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n제곱은, 그쵸?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 그쵸? 앞에 거에 r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에 n-r제곱, 맞아? 그래서 사실은 요 n-r을 자리 바꿔도 되고, 혹은 요 r을 n-r로 바꿔도 상관없죠. 기준을 앞에 걸로 볼래 아니면 뒤에 걸로 볼래 그 차이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때 앞에 거, 즉
앞에 거를 r제곱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의 r제곱 더하기,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n-r제곱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는 r 값이 있어야만, 그죠? 맞아? 이해돼요? 마이너스 3에 n-r제곱, 그죠? 그쵸? 이 지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2r, 그죠? 이게 r번 나오면 x의 2r제곱인 거고, 그죠? 얘가 n-r제곱 나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n-r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딱 해보면 2r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야? 3r, 그죠? 얘가 0이면 되거든. 그럼 3n이 뭐면 돼요? 5r이면 돼. 5r. 3n이 5r이면 돼. 3n이 5r이면 돼. 따라서 그럼 n은 뭘까? 3분의 5r이네. 이해돼요? 그럼 r이 뭐면 돼? 3의 배수. r은 3의 배수고, 그쵸? 그럴 때마다 n은 5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r이 3이면 n은 5고, r이 6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그런데 문제, n의 최소값을 정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은 r이 3일 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정리 갔네. n의 최소는 얼마? 5입니다. 그때 r은 얼마? 3이란 얘기지. 맞아. 그때 상수항을 구하세요. 끝났네.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쓸게. 그쵸? 그럼 앞에 게 몇 번 나오는 거야? 앞에 게 몇 번 나오는 거야? 앞에 게? 앞에 게 3번. 앞에 게 3번. 그죠? 앞에 게 3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 것이 3번. 그지? 뒤에 건 개수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어이 졸라 치사하게 좋네. 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개수가 좀 지랄이네. 그지? 봐. 10 곱하기 27 곱하기 4분의 1. 그치? 맞습니까? 따라서 상수항 뭡니까? 2분의 135가 상수항이네. 맞아요. 2분의 135가 상수항. 와, 이건 풀어놓고서 왠지 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게 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39번 봅시다. 대표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연수 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자연수 n의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렇죠? 일단 볼게요. n은 5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9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럼 한 번만 씁시다. 잘 안 보이니까. 자, 5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9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1인데 제곱이네. 그죠?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0 컨비네이션 2 곱하기 9의 3제곱이네.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쭉쭉쭉 와가지고 50 컨비네이션 50 곱하기 9의 51승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장난쳐놓은 거지 뭐. 그러니까 1일 때 9에 하나, 2일 때 9가 2개, 50일 때 9가 50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9를 하나씩 어떻게 해줘야 돼? 떼줘야겠죠. 9를 묶어. 맞아. 그러면 5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9의 1, 그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 한번 써봅시다. 안 보이는 게 뭔데? 1에 49제곱, 그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써봅시다. 50 컨비네이션 2에 9의 제곱 곱하기 1에 48제곱 이거죠.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뭐야? 50 컨비네이션 50 곱하기 9의 50제곱에 1의 빵제곱이죠. 맞아? 1의 빵제곱. 그러니까 이거 뭐야? 결국에 이항 정리의 스타트는 1 플러스 x의 n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어떻게 나온다?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죠? 뭐야? n 컨비... 대충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죠? 잘 봐.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n제곱이죠. 1 플러스 x의 n제곱은 0부터 n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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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
x의 r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런 쓰나 마나니까, 그지? 맞습니까? 이게 이항 정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요, 그럼 9 곱하기, 그치? 1 플러스 9의 50제곱이군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쵸? 선생님이 이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 정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그랬어? 1이 아니라 0부터.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에 2분이 없는 거야. 이 50 컨비네이션 0, 9의 0승 1의 50제곱.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50 컨비네이션 1, 9의 0승 1, 1의 50제곱 1.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을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뺀 거야? 1을 뺀 거죠. 맞아? 여기에서 1을 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전개해 봅시다. 자, 9 곱하기 10의 50제곱 빼기 9야. 자, 10의 50제곱 곱하기 9 몇 자리? 51자리죠. 자, 선생님이 이거 중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설명해 줬는데 10의 50제곱이라는 얘기는 0이 몇 개 붙는다는 얘기야? 0이 50개 붙는다는 얘기야. 0이 50개 붙으니까 일단 50개 깔리고 그 앞에 숫자 9니까 51자리 숫자죠. 맞아? 그럼 그 51자리 숫자 9, 00000000000000 하는 데서 9 뺐어. 뭐야? 9, 00000000에서 9를 딱 빼니까 뭐야? 8, 99999999999999999 해서 맨 끝이 1로 끝나겠죠. 이해돼? 아우 씨, 문제 좀 진짜 짜증나! 9 몇 개? 51개! 51개 중에서 49개, 그지? 그 다음에 8 하나, 1 하나. 아, 됐어. 이제 끝났어.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9 곱하기 49 더하기 8 더하기 1. 그쵸? 그러니까 9 곱하기 50이야. 설마 이거 하고 이거 할래? 설마? 안 돼, 안 돼. 알겠어? 안 돼. 그죠? 9잖아. 9 곱하기 50으로 가야죠. 끝에서까지도, 그쵸? 나를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죠. 아, 450. 됐습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3번 봅시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볼게요. 자, 8 컨비네이션 1, 2배의 8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배의 8 컨비네이션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8의 8 컨비네이션 8은 2의 10승이다. 맞습니까? 맞니?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요? 아니래. 맞는데 아니래.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데만 아니라 그러면? 어? 맞는데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기억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없으면 좀 안 풀리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0 곱하기 8 컨비네이션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1 곱하기 8 컨비네이션 1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8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 와가지고 7 곱하기 8 컨비네이션 7 더하기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까지 나오는 거죠. 맞니? 맞아? 그런데 맞잖아요.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까지. 그런데 얘를 앞에다가 쓸 거야. 그런데 뭐라고 써도 돼? 왜? 잘못 썼어? 0이죠. 집중 하나 봤어요. 잘 봐.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거 놓치면 안 되지, 그지? 수학이니까, 그죠? 자, 8 앞으로 갈 건데 얘를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0이라고 써도 되죠? 이게 컨비네이션의 성질이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7 곱하기 8 컨비네이션 1이라고 써도 된다고요. 누구? 얘를. 그렇게 뒤집어서 쓰는 거야. 이게 마치 뭐 같아요? 등차 수열의 합을 만드는 거잖아.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순서 바꿔가지고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 곱하기 8 컨비네이션 7 더하기 뭐야? 얘는 0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를 S라고 보자면 둘 다 똑같은 S인 거죠. 더해볼게요. 따라서 2S는 더하면 어떻게 돼? 8, 그죠? 8 묶어가지고 8 컨비네이션 0부터 쭉 해서 8 컨비네이션 8까지 그냥 더하는 거죠. 8 컨비네이션 0부터 8 컨비네이션 8까지 더하는 거 뭐야? 2의 8승.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8은 2의 3승 곱하기 8 컨비네이션 다 더한 건 뭐야? 2의 8승. 따라서 뭐야? 2의 11승. 헉, 선생님 2의 11승인데요? 아니지. 지금 내가 2번 더했죠. 2로 한번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S는 뭐야? 2의 10제곱. 됐습니까? 자, 좋아요. 연속되는 정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는 것도 경험치를 한번 잡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니은 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2n까지 2n 컨비네이션 K는 자, 2배에 대해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더하기 96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5랍니다. 맞아? 그죠? 자, 그럼 요거 살짝 지워도 될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보시면 자, 시그마 K는 0부터 2n까지 2n 컨비네이션 K는 그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되죠? K는 0부터 2n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을 해서 2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쭉 해서 2n 컨비네이션 2n까지니까 얘는 2의 2n 제곱이네. 그죠? 동의 가능해야 돼. 그죠? 자, 몇 개 더하는 거야? 2n 플러스 1개. 그쵸? 0부터니까 하나 추가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더하기 960이죠. 맞아? 자, 이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960은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 받았다면 이걸 괄호를 쳐줬을 겁니다. 그 960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더하는 게 뭐야? 2의 n 플러스 1승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뭘 더하는 거야? 960을 더한 것이 2의 2n 제곱이래. 됐죠? 자, 그러면 자, 따라서 2의 n제곱의 전체 제곱 넘기면 1 자르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960은 0이니까 이거 뭐 2차 방정식 얘기겠죠. 맞습니까? 치환하는. 그래서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 960? 960? 두 개 차이 나야 돼요. 960? 써! 30 곱하기 32 찾았어. 아씨. 따라서 2의 n제곱이 얼마면 되는 거야? 32면 되겠네. 그죠? 31리는 없고. 그치? 따라서 n은 얼마? 5네. 맞아요? 그래서 니은 참입니다.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A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41 컨비네이션 K라고 돼 있어. 자, 디귿은 여기다 한번 볼까? 자, 그럼 A는요 1부터니까 41 컨비네이션 1 더하기 41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41 컨비네이션 얼마? 20까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컨비네이션은요 짝수끼리 더한 거와 홀수끼리 더한 게 값이 같죠. 그쵸? 그래서 8 컨비네이션 0부터 해서 짝수를 더하면 2의 8승에서 2로 나눈 거 2의 7승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절반 더한 거랑 이쪽 절반 더한 게 어떻다 그랬죠? 반드시 같다 그랬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서 정확하게 절반 나누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쪽 반 이쪽 반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컨비네이션의 특징이었죠. 그때
이쪽 절반, 이쪽 절반을 나눌 수 있는 컨비네이션의 특징이려면 앞에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그랬어? 홀수여야 된다 그랬어. 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짝수면 항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와. 그래서 이쪽 절반, 저쪽 절반을 나눌 수 없어요. 맞니? 그럼 홀수개여야 7컨비네이션 0, 7컨비네이션 2, 7컨비네이션 2까지, 7컨비네이션 3까지 해서 절반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때 선생님이 0에서부터 앞쪽 절반을 나누는 얘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7에서 하나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동의 가능할까? 그래서 3이 딱 앞쪽 절반을 말해요. 그럼 이때 요거를 다 더한 값이 뭐야? 2의 7승의 절반이니까 1 빼서 2의 6승이 나옵니다.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2의 7승의 절반이 2의 6승이야. 자, 그럼 여기서 41의 절반, 앞쪽 절반이 20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면 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 0이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의 41승의 절반, 40제곱이겠죠. 그죠? 그런데 뭐는 빼줘야 돼? 41 컨비네이션 0, 즉 1은 빼줘야 돼. 이게 A 값입니다.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K는 1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까지입니까? 그래서 B는요, B는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0 컨비네이션 2K-1 홀수네? 맞아요? 홀수잖아. 그치? 홀수라면, 얘들아, 홀수라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딱 절반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란 얘기가 뭐냐면 끝까지 봤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야? 20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애초에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아니 뭐 사실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그러면 B가 절반의 절반이지만 홀수의 절반이잖아. 이쪽 홀수의 절반, 이쪽 홀수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배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쵸? 40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39제곱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쵸? 39제곱이 나오려면, B에서 39제곱이 나오려면, 그쵸? 그래서 1 더한 A가 2의 40제곱이니까, 얘가 2의 39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지금 40제곱이죠? 아니, 그죠? 2의 40제곱인데, 홀수만 전부 다 모았다면 뭐야? 2의 39제곱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몇 번까지만 모았어? 10번까지만 모았어. 20번까지 있는 홀수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라요.